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수 삼촌입니다. 최근 두 차례 영상에서 박사받고 바로 교수 22년 만에 비법 대방출이라는 주제로 염원 15년의 법칙과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예고드렸던 새 영상이 명료한 답답이 기승전 억압된 성욕에 대한 것이었는데 제가 학교에 바쁜 일들이 좀 생겨서 새 영상 촬영을 아직 못해서요. 그래도 제 영상 기다려주시는 조카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오늘은 지난번 촬영분 중에 미공개분이 있어서 그걸 좀 편집해 봤습니다. 명료한 답답이 기승전 억압된 성욕 영상은 며칠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 대부분이 제법 심오한 학문적 내용이 많아서 편하게 틀어놓고 있기에 좀 부담스러우셨다면 오늘 영상은 그냥 편안하게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학 교수가 정말 좋은 직업 맞나요? 대학 교수가 뭐라고 가슴속에 간절한 염원을 15년도 넘게 품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 지적 호기심, 지적 허영심 같은 걸로 스스로를 무장하며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 직업이 대학 교수라면 이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 맞나요? 대학 교수 돈도 많이 못 버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22년 차 대학 교수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 교수가 정말 좋은 직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회조사기관 통계들을 봐도 직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직업이고요. 아마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만한 직업이 또 없을 겁니다. 급여 자체는 그냥 중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대학 교수 급여에 대해 얘기하는 영상은 아니고 또 교수 급여가 학교에 따라 그리고 교수들 직급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일단 정규 급여는 말입니다. 학교 직급 등에 따라서 직장 건강보험료를 매월 20만 원에서 뭐 35만 원, 많게는 한 40만 원까지 내야 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알만한 분은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생에서 급여 못지않게 어쩌면 급여보다 더 값진 게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들고 병 들어서 오래 살기 힘든 부자들에게 만약에 10억을 내면 1년을 더 살 수 있고 100억을 내면 10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돈 낼 사람 많을 겁니다. 또 하루가 24시간인데 만약에 매일 1억씩 세금을 내면 그 사람은 하루를 36시간으로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사기가 아니라 진짜라면 그러면 1년에 365억 아닙니까? 하지만 그 돈 내실 부자들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어차피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인데 그중 내가 주인이 돼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돼서 쓸 수 있는 그 나의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 가치는 연봉을 몇 천만 원 더 받는 것 혹은 1억 연봉을 2억 3억으로 더 받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비교 불가한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학 교수는 전문직 중에서 나의 시간이 진짜로 나의 시간인 유일한 직업입니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그렇게 번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의사는 본인이 좋은 직업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가 좋은 직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는 돈보다 소중한 시간을 내 것으로 지키는 직업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 교수 역시 직장인이니까 아무래도 직장에 빼박으로 매여 있는 시간이 있겠죠. 자, 제가 대학 교수의 일과 시간이라는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는요, 정확한 조사나 통계는 아니고요. 그저 저의 경험에 근거한 합리적인 추측일 뿐인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rule of thumb이라는 영어 표현을 가르쳐 드리면서 이게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검증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대체로 맞는 얘기다. 그런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경험에 근거한 합리적 추측 이걸 또 영어 표현으로는 educated gu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표는 educated guess, 그냥 경험에 근거한 합리적 추측을 담은 표입니다. 자, 이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 교수도 직장이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매여 있는 시간이 있겠죠. 이거를 제가 일주일 단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생각하는 이유는 대학 교수들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하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일주일 단위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인문계, 사회계, 이공계 이 계열에 따라 사실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각 계열별로도 조교수, 부교수, 교수 그랬는데 사실은 조교수, 부교수, 교수가 다 교수입니다. 다 교수인데 다만 조교수, 부교수는 아직 정년 보장을 받지 못했지만 정년 보장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정년 보장 트랙에 있는 교수님들이고 그다음에 그냥 교수하고 쓰면 혹은 이거를 조금 편하게 이제 앞에다 정자를 붙여서 뭐 정교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보통은 규정상은 학교 규정상은 그냥 교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교수라고 써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년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년 보장을 받았냐 안 받았냐 직급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교수가요 행정보직을 하지 않는 평교수냐 아니면 기본적인 일반 행정보직을 하는 교수냐. 그 일반적인 행정보직이 뭐냐면 학과장 같은 보직 혹은 학교에서 부서에 직원이 한 뭐 서너 명 혹은 대여섯 명 굉장히 작은 부서입니다. 이렇게 작은 부서를 관장하는 보직 교수 뭐 이런 정도의 보직 교수냐 아니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책임급의 보직 교수 이건 이제 뭐 교무처장 뭐 총무처장 학생처장 대외처장 기획처장 뭐 이런 처장들입니다. 조금 높은 보직이죠. 이런 책임급의 보직 교수냐 또 이런 책임급 보직을 맡은 교수들 꼭 처장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10명에서 뭐 50명 정도까지 되는 그런 큰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또 책임급 보직 교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평교수냐 일반 보직 교수냐 책임급 보직 교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학교에 매여 있는 시간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업입니다. 수업.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수업도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주당 시간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적게 가르치는 대학은 뭐 6시간만 일주일에 6시간만 가르치면 된다. 7시간만 가르치면 된다. 9시간에서 뭐 10시간, 12시간 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가르쳐야 되는 필수 시수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일반 보직 교수는 보통 1시간 정도 빼주니까 제가 7시간이라고 그냥 한번 다 써본 거고요. 책임급 보직 교수는 보통 한 과목, 그러니까 3학점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반영해서 수업을 3시간만 하면 된다라고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관련해서 학교에 매여 있는 시간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나름대로 educated guess, 합리적인 추측에 근거해서 인문계, 사회계, 이공계, 조교수, 부교수, 교수별로 한번 적당하게 숫자를 집어넣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관련 매여 있는 시간 그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보직을 하지 않는 교수들이라 하더라도 여기저기 뭐 학과 회의라든가 불려 다니는 회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 관련 매여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적어봤는데 이 행정 관련 매여 있는 시간이 일반 보직 교수는 주당 한 6시간 정도 매여 있으면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책임급의 보직 교수는 이 행정 관련해서 주당 뭐 최소 25시간 정도씩은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교수들이 보통 이 보직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책임급 보직 교수 같은 경우에 행정 관련해서 주당 한 25시간씩 매여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월급을 얼마를 더 받냐 그러면 보통 한 50만 원 내외의 수당을 받는 게 전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50만 원 내외의 수당을 받는데 실제로는 주당 25시간씩 매여 있다. 그럼 한 달을 4주라고 하면은 100시간을 매여 있는데 돈은 한 50만 원밖에 더 못 받는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나라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급 보직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시간 없이 많은 행정 부담을 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받는 급여 차원의 보상은 굉장히 적은 그런 자리다. 힘든 자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평균을 내보면은 행정보직하지 않는 교수들은 일주일에 한 17시간 정도, 그 다음에 학과장과 같은 일반 보직 교수들은 일주일에 한 20시간 정도,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장과 같은 책임급 보직 교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굉장히 많이 좀 학교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 빼박 매여 있는 시간을 빼면은 나머지 시간은 전부 나의 시간입니다. 그게 교수의 가장 좋은 장점이죠. 근데 그 나머지 시간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노는 시간은 아니고요. 교수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이 빼박 빼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마음대로 시간을 스케줄링 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그 특징이 나오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그러면 이게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 딱 정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빨리 먹고 싶은 사람은 빨리 먹고 늦게 먹고 싶은 사람은 늦게 먹고 만약에 한 2시간 여유 있게 맛있는 거 좀 멀리 나가서 먹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일반 직장처럼 뭐 8시 반, 9시까지 출근을 해서 그 다음에 뭐 5시, 6시까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출퇴근 시간 상관없이 본인이 학교 나가고 싶으면 학교에서 일하는 거고 본인이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집에서 일하는 거고 아무튼 빼박 시간 빼고는 나머지 시간은 전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월차니 연차니 이런 거를 직장에다가 학교에다가 공식적으로 허락을 구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휴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휴가 날짜를 정하지요. 나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를 가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휴가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학 교수들은 방학이 있지만 사실은 방학 중에도 할 일이 항상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휴일, 황금 연휴 이런 때에도 사실은 그냥 공휴일이다, 황금 연휴다 이런 개념 없이 수업 준비, 수업 관리, 연구 등에 매여 있는 경우가 또 흔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 교수는 방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휴가도 없는 그런 직업 아니냐 이런 불평도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런 업무 특성상 일하는 장소나 시간과 상관없이 야근을 했다 그래서 야근 수당을 받는 거 절대 아니고요. 또 휴일에 근무했다 그래서 일을 했다 그래서 휴일 근무수당 이런 거 받는 거 전혀 아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 수업을 갖다 일주일에 뭐 9시간 한다 혹은 뭐 12시간 한다 이러면 그러면은 수업을 위해서 일주일에 9시간만 일하고 12시간만 일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정말 대학 교수 그 잡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요. 수업 시간 자체보다 수업 시간에 2배, 3배에 달하는 수업 준비, 수업 관리 시간을 써야만 하는 직업이 대학 교수입니다. 특별히 이게 그래도 교수 경력이 한 15년, 20년 돼서 어느 정도 많은 노하우가 쌓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조교수, 부교수 때 실제로 수업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저의 후배들에게 이제 뭐 조교수가 되었으니 혹은 이제 막 박사학위를 받고 강사가 되었으니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업 준비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의 3배를 써야 된다라고 저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정해진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 바쁜 직업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 직장에서는 큰 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학 교수들이 나만의 연구실을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막상 하루 종일 나만의 연구실에 갇혀서 평생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냥 평생입니다. 평생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 종일 혼자서 책을 보고 혼자서 글 쓰는 것이 천성인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만의 연구실이 어느 순간 부담스러워지고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같이 일하는 사무실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직업의 특징이요. 완전 무료 봉사 혹은 거의 무료 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학회에 투고된 학술지 논문을 심사하는 건데 이거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학술지 논문 심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막상 학술지 논문 한 편 심사하고 나면 수고비를 10,000원, 15,000원, 뭐 많이 주면 20,000원 이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거의 무료죠. 그 다음에 또 더한 게 학술대회 준비인데요. 이 학술대회 준비 이게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 정말 중노동인데 근데 학술대회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학회에서 뭐 수당을 주거나 이러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술대회 준비 이거는 완전 무료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들 추천서 써주는 것도 이것도 완전 무료 봉사인데 이게 가령 뭐 제자들이 찾아와서 무슨 장학금에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추천서를 써주세요. 이거는 금방 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제자들이 와가지고 미국 대학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 추천서를 써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보통 적게는 10군데 많으면 20군데 뭐 이렇게 10곳에서 20곳의 대학을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는데 이 10곳 20곳의 대학이 대학마다 추천서 쓰는 또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 추천서 입력하는 양식이 다 다르고 그리고 입력해야 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추천서 원문을 쓰는데 본문을 쓰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뭐 3시간 걸렸다. 그럼 그 3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는 매 대학마다 그게 입력하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은 대학 하나당 1시간 정도씩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군데 추천서를 쓴다 그러면 20시간이거든요. 뭐 완전 무료 봉사인데 학생들이 그런 고충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완전 무료 봉사, 거의 무료 봉사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직업이 대학 교수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일의 양을 조정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고요. 직급이나 보직 여부에 따라서 낼 수 있는 시간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기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외부 강연을 한다든가 혹은 기고를 한다든가 혹은 직장에서 허락을 받은 후에 능력이 있는 분들은 벤처 회사를 경영하기도 하고요. 혹은 직장에서 허락을 받고 나서 사회이사 등의 기업 경영 참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생산적으로 현재 전공 이외의 학위를 취득하는 분들도 조금 계시고요. 또 다양한 취미 활동도 가능하고요. 이런 점에서 교수라는 직업은 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인 직업. 그래서 나를 발전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교수라는 직업의 좋은 점과 나름의 고충을 말씀드렸고요. 뭐 어찌되었건 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 중에 일주일에 20시간 내외를 직장에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관리하면서 일하는 건데, 거기에 더해 출퇴근까지 자유로우면서 연봉은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에서 중상 정도로 우리나라 1인당 GDP의 3배 정도 되면서 동시에 외부 강연, 기고, 그리고 직장의 허락을 받고 나서 기업 경영 참여 같은 것으로 추가적인 수입도 가능한 그런 직업은 아마 대한민국 전체를 뒤져봐도 대학 교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오늘 영상 처음에 드렸던 질문, 대학 교수 정말 좋은 직업 맞나요? 대학 교수가 뭐라고 가슴속에 간절한 염원을 15년도 넘게 품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 지적 호기심, 지적 허영심 같은 걸로 스스로를 무장하며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 직업이 대학 교수라면 이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 맞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미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명료한 답답이 기승전 억압된 성욕이라는 주제로 아주 구체적인 공부 방법, 이게 실은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한 공부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교수 외에 수많은 전문직에서도 보편적으로 필요하고 요구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만들기 위한 공부 방법, 그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많은 교수 삼촌입니다. 감사합니다.